서울주여대가 5점에서 9점이 오른다. 자, 좀 뉴스 보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뉴스 기사를 제가 조금 앞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학원가는 서울지역 주요대학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5 내지 9점 높아지지만 최상위권 대학 인기학과의 합격선은 1에서 3점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7일 치러진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초고난도 문항이 줄어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수능이 이제 점수가 오른다 이런 뜻은 우리 엄마들 생각하기에는 뭐냐, 시험이 쉬웠다. 네. 시험이 쉬웠다. 그럼 진짜 시험이 쉬울까? 이 시험이 쉬웠다의 뜻은 학생한테 물어봐야 돼. 학생한테 물으면 어떤 애는 무슨 소리 하냐, 난 너무 어려웠다. 또 어떤 아이들은 그냥 씩 웃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그 평가원에서 발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랑 또 채점해 보는 거랑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평가원은 문제를 낼 때 학교 교육과정에 맞춰서 변별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풀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죠. 예. 아름다운 꿈. 그런데 일단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불수능, 물수능, 불도 핵수능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기자들은 표본의 문제인 거지. 기자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내려올 때 몇 명한테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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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운 좋아서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물어보면 괜찮았습니다. 아니면 공부 안 한 애가 지 공부 안 한 거는 모르고 억울해하면서 시험이 어려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표본의 문제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또 이렇게 취합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통계 이런 거는 저는 잘 안 믿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가채점해서 점수가 나와 봐야죠. 그렇죠. 점수가 나오고 한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답이 발표가 되고 가채점을 한 걸 다 또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표본의 문제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예측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수능이 아주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중간 문제, 쉬운 문제, 사실 5단계의 난이도가 있어요. 교육적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하는데 A, B, C, D, E 5단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지원생의 80%가 맞출 수 있게 A 문제를 만들어요. 그쵸. 네. 그리고 D 문제, E 문제는 20% 미만이 맞추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쵸. 문제 자체를. 근데 이거는 그냥 큰 틀이고 실제는 수능이 공통이 있고 선택하는 게 있어요. 문제를. 그러면 옛날에 이게 믹스돼 있을 때는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쵸. 수학에서. 근데 이게 미적분이 이제 선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공통분해서 된다고. 공통부분.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1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수상하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수원, 수투 이렇게 들어가고 미적, 기하, 확통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 웃어갖고 살짝 모르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 똑같을 것 같아. 처음 듣는 얘기여서. 그렇죠. 네. 우리 샤밀리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나눠졌다는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맞게 비율을 적당히 조절해서 매년 이제 출제하겠다는 거까지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나눠졌다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선택을 한다는 것 때문에 수학이 공통과목 문이과가 모든 학생이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나눠서 푸는 문제인데 원래 이게 합쳐져 있을 때는 그쵸. 이 뒤가 어려웠다고. 그걸 우리가 킬러 문제라 그래.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 어떤 애들은 그 어려운 거 건드리면 뭐 하겠어요. 시간만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제끼는 문제가 몇 개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공통에서 내는 거야 문제를. 그리고 킬러가 아니라 준킬러 정도로 내. 그러니까 얘가 안 하기도 뭐하고 대도 솔직히 못 풀고 어영부영하는 게 되게 많아. 근데 이 최상위권 애들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으니까. 개수가 5개였으면 1개, 2개로 줄었으면 얘는 시간이 여유 걸리지. 그래서 이게 극과 극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능을 내면서도 아까 우리가 수능
그 코치님께서 네. 초반 시작에 수능이 뭐 나쁜 시험이 아니다, 좋은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럼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가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네. 얘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들을 다 맞추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써서 리소스를 투여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능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전 세계 어떤 시험보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수준 높을 수밖에 없고 엄청 변별력도 좋은 시험입니다. 그렇고 네, 좋은 시험이다. 물론 많이 얘기를 수능을 안 보고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네, 수능 안 보고 대학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수능을 안 보는데 너 수능 안 보도 돼. 근데 나는 너의 수능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믿어, 이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뭐 과학 인재 전형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안 봐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이 예전에 특기자 전형이거든요. 일반이 제너럴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지들끼리 일반이니까. 예. 그것도 수능 안 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능을 안 보는 전형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아무것도 평가를 안 할까요? 아니죠. 수능을 안 봐. 니네 학교에서 너가 내신 몇 등급이구나. 그렇죠. 너 교과 말고 비교과 이런 거 했구나. 이렇게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능을 안 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수능 이상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그렇죠. 거다. 그 대신에 어떤 아이들은 수능을 안 보는 전형은 어떻게 해요? 수능 안 보는구나. 아싸. 그들이 나의 잠재력을 확인해 줄 거야 라고 지원을 하죠. 그렇죠. 경쟁률이 엄청 올라가죠. 허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입시는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있는 잠재력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서류로 보여줘야 돼. 서류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학교생활 기록부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때는 아마 이제 정시 모집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시 전형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뽑고 있는데 여기서 여전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마음 놓고 확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수시요? 네, 수시 모집. 수시요. 네, 수시 모집할 때. 그리고 또 몇 개의 좀 사건이 있다고. 있었잖아요. 나라를 떠들썩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블라인드 입시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어느 학교,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도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근데 저는 믹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믹스다. 수시와 정시. 그리고 수시에서 또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힌 학생들의 인원은 정시로 이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5대5 아니면 뭐 5.5, 4.5 이 정도가 아름답다. 네, 그래서 그 내신을 꾸준히 못한 친구들한테는 또 한 번 그럼요,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하고. 줘야죠.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그 입시 결과에 수시와 정시가 아주 조화롭게 있는 데가 훌륭한 학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시로 가고, 내신을, 공부라는 게 사실 여기서는 학교 내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내신 안 좋아도 수능 잘 보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정시에 기회를 주고, 그래서 다양성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